자, 시작하면 돼. 네. 안녕하세요. 8조입니다. 저희는 4월 20일 날 빌드 스마트 협회에서 주최한 포럼에 갔다 오는 걸로 대체를 했는데요. 네, 저희는 네, 각각 주제들을 골라서 3D 프린터, VR, AR 사용 사례, 그리고 LOT와 BIM 이 세 가지를 LOT가 아니라 IoT야. IoT와 BIM 이 세 가지 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3D 프린트를 발표하게 된 김동환입니다. 네. 우선 3D 프린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2D 프린터가 활자를 인쇄하는 것처럼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FDM 프린터, SLA 프린터, SLS 프린터, DLP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DM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프린터 종류로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삶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SLA 프린터는 그 액체를 레이저로 경화시켜서 적층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 FDM보다는 좀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S 프린터는 그 분말을 레이저로 붙이는 방식이라서 좀 더 다양하고 여러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DLP 프린터는 그 빔 프로젝터가 재료를 붙여가면서 인쇄하는 방식으로 이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리고 포럼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 여러 건축물들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미국의 경우는 컨투어 크래프팅, 그리고 안드레이 루덴코, 그리고 MIT 사례가 있었습니다. 컨투어 크래프팅은 그 건축 인쇄 기술로 그 대형 시제품을 단기간에 만드는 기술을 활용한 건축 자동화 기술입니다. 네, 이것은 좀 적은 수작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레이 루덴코는 3D 프린터로 작은 섬을 제작했는데요. 이걸 재료를 콘크리트를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T에서는 그 기존 비정형 구조체 거푸집을 만들기 어려웠는데 이것을 3D 프린터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재료를 폴리우레탄으로 써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프리폼 구조체를 제작한 러프버러 대학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다양한 형태, 원하는 모양을 고품질로 생산이 되는데, 그리고 S자형으로 구부러진 복잡한 형태의 콘크리트 패널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더스 아키텍처사와 MX3D 사례가 있는데, 더스 건축업체인데요. 2층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인 3D 프린트 캐널하우스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로는 재생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이 마치 글루건처럼 재료가 녹아서 한 층씩 쌓아 올리며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MX3D는 그 금속을 공중에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이 출력해서 입체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기존 상자 속에서 프린트를 한다는 제약을 없앴는데, 이 경우라면 어떤 소재로도 크기나 모양새가 독립적인 입체물을 출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D-Shape라는 프린터기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특수한 강도를 지닌 분말을 사용해서 실제 구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형상을 3D 프린팅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처럼 철근과 거푸집이 필요 없어서 그 재료의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 시공까지 봤을 때는 기존 방식보다는 30에서 50% 가량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중국 윈선사는 최초로 3D 프린터로 건물의 시공 사례를 발표했었는데, 이 초대형 3D 프린터기를 이용해 각 조각조각 생산을 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벽체를 건설할 때 저 단면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이사이에 보강제나 단열재를 넣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존 3D 프린터의 집들의 그 문제점이라는 것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 역시 전통적인 기존 방식에 비해서 비용과 시공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그 건축물의 신속 조형을 위한 3D 프린터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전통 공예 그리고 소재 개발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급속 3D 프린팅에 적합한 건축 구조, 건축 재료, 프린팅 시스템 기술 구현을 통한 기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로는 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술 선점을 이룰 경우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공예 그 소재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물을 건축을 짓는다기보다는 소재 재료의 구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현재 한옥 3D 프린터에 대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소나무와 고령토로 만든 구조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내구성도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습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핵심 기술 개발 범위로 소형 건축물, 비정형 부재, 재료 설계 기술로 보고 있는데 그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시공 장비를 개발해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체형 시공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시공에 적합한 새로운 적층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푸집 제조 장비를 개발해서 대형 비정형 부재를 출력이 가능하게 하고 콘크리트 급속 경화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외기 환경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모양 탓에 기존 수작업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비정형 구조물을 3D 프린팅 활용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그 이해한 거 어려운 거 그 페이지 솔직히 이해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3D 프린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공이 잘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국내 목표들이 정확하게 결과물로 실현된 게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 3DP 기반 장비라고 새로운 3D 프린터 그 방식인데 저게 지지물이 필요 없이 3D 프린팅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구현할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보다는 이미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근데 사례랑 사진을 보면서 아직 이 적층되는 선이 다 보이고 아직까지 건물이 튼튼할까에 대한 신뢰가 저는 들지 않았어요. 저는 히림종합건축사무소 그 CG 편집건축연구소 소장 고충현 소장님의 그 발표를 듣고 왔는데요. 그 VR, AR 활용 건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단 VR, AR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버추얼 리얼리티 VR 기술은 그 가상 공간에서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로 최근 매우 많이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AR의 경우는 그 VR과 비슷하지만 다른 그
VR이 가상 세계를 현실처럼 보여준다면 AR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중첩시켜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사례의 첫 번째가 사이버 모델 하우스인데요. 지금 제일 보편적으로 되는 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라든지 뭐 지역별 타입별로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제일 보편적이고요. 이 히림 건축 사무소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를 기어 VR 같은 HMD 기기를 사용해서 실제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거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해요.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HMD 기기는 저희가 영화관에서 보는 3D 원리와 비슷한데 이 HMD 기기 안에는 가속도 측정기와 중력 감지 장치 등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 화면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는 VR에 주로 쓰는 방법으로 카메라 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영상에 정보를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밑에 있는 이 원리는 투명 AR 증강 현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투명한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실제 영상은 실제 보이는 현실 위에 저희가 임의로 넣은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MD 기기 기어 VR을 착용해서 직접적으로 모델하우스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시행사 쪽에서는 매우 지향하는 방법이래요. 실제로 건립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대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더 파급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더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휴대성은 없는데 5m 장소에서 자신이 직접 장비를 착용한 HMD 기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손에 기기를 착용해가지고 직접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가변 벽체가 있으면 가변 벽체를 움직여 본다든지 뭐 벽지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외부 경관 사례에도 VR, AR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시공 검토와 부동산 투자자 유치용 홍보 모델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부 인테리어에서 확장돼가지고 외부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데 히림 건축에서는 앞에 보인 내부 인테리어를 외부를 만들어가지고 8개의 코스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준 경우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마케팅에서도 뭐 입주자들이 기존에 있던 2D 조감이나 투시도 제한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HMD VR 장비를 통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BIM 기술 연계를 통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 간의 간섭 및 오류 검토도 가능하고 공간 및 배치 적정성 검토, 웹피 디자인, IFC를 통한 자동화된 품질 검토, 시각화된 자료를 통한 의사결정, 2D 도서에서 3D 데이터 비교, BIM을 활용한 도면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고충현 소장님께서 강조한 내용은 이렇게 BIM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 하나를 짜가지고 간단한 파이프라인 하나를 짜서 직접
그 자리에서 VR 기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뭐 오토데스크 레빗 데이터를 3D 맥스로 넘겨서 FBX 파일로 뺀 다음에 또 오토데스크 게임 엔진인 스틱레이로 넘기는 그런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빠른 익스포팅을 통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서 더 이상 2D 자료가 아닌 그 더 다양한 시각 정보를 줄 수 있다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발표를 듣고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VR, AR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건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게 그 구체적으로 BIM 프로그램에서 VR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사실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IBT 기반 건설 진흥화와 BIM을 맡은 미선희입니다. 우선 IoT의 개념부터 설명을 하자면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사물과 사물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기기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 학습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원격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본다면 잘 알려진 자율주행 자동차나 건강 체크 시스템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도시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여기 바닥 안에 센서가 놓쳐 있어서 내 주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나 센서가 달린 쓰레기통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쓰레기가 얼마나 차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테러 감지 시스템이 있는데 거리에 CCTV나 SNS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리 상황을 분석하면서 테러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포럼에서 들은 내용인데 요즘 인더스트리 4.0이 매우 이슈라고 합니다. 인더스 4.0은 IoT를 통해 생산 기기와 생산 제품 간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CPS라는 게 키워드인데 이 CPS란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을 1대1로 구현을 하여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해서 검색,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oT가 센싱, 그러니까 이 CPS에서 눈 역할을 합니다. IoT가 AEC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것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재 관리나 안전 관리 같이 개별적으로 IoT 시스템을 붙여보고 개별적으로 한 것은 통합적으로 합친 다음에 이 모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사용할 분야에 최적화시키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EC IoT를 적용하면 필드 데이터가 가시화된다는 장점과
안전, 유지 보수, 시공성, 에너지 환경이 증가되고 위험, 비용 증가, 시간, 자원 낭비에는 다운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이 구현할 유스 케이스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측정할 건지, 그리고 이거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것에서 장애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구현하면서 이 기술과 그 구현되는 것의 조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성까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포럼에서 발표하신 분이 직접 자기 집에서 그 센싱 기술을 만들어서 한 건데, 3D 프린팅으로 패키징 한 다음에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 그런 거를 되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예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IoT에 대해 이걸 IoT를 적용할 시에 장애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따라 이렇게 극한 환경이나 이런 곳에 따라서 이런 패키징하는 제약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공간에 따라 센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생기고, 이 부분에는 센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로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프로토콜 경우에는 IoT 기술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분석 방법, 그리고 제어, 연결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IoT에 대해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OSHA에서 건설 작업자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복에 이런 웨어러블 IoT 센서를 장착한 사례가 있었고, 휴먼 컨디션 세이프티라는 회사에서는 그 보험사 AIG에 투자를 받아 현장의 위험한 요인을 미리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리든홀 빌딩 이 경우에는 2011년 좀 오래된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런 자재에 태그를 붙여 이거를 온라인상에 올린 후에 그 IoT 기술을 통해 관리를 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마츠 건설회사에서는 레이더 센서, 이런 센서를 이용하여 토공량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포럼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느낀 점은 IoT라는 말은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 정확히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그런 거는 사전 조사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포럼에서 되게 다양한 기술들도 알게 되었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제가 느낀 거는 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저희처럼 학생들 같이 이렇게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나 내용 그런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표도 생각보다 비싸고 그래도 한 번쯤 갔다 와서 내용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오후반이랑 6명이 갔는데 표가 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표를 하나 사서 그리고 그 설명이 한가? 예, 이거를 돌렸으면 거예요. 그리고 폴에서는 이런 VR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부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강의실에서 이렇게 앞쪽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찍혔더라고요. 이거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그래서 이 사진을 이런 분위기 최종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갔다 왔습니다.